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제네시스 G80 공개부터 반응이 뜨거웠죠. 디자인 특히 천하의 벤츠와 BMW도 오징어를 만들어버렸다는. 디자인이야 개치지만 이런 반응들이 꽤 많았습니다. 사실 G90 때문에 제네시스의 새로운 패밀리룩을 엄청 비관적으로 보신 분들이 많았죠. G90 나왔을 때는 정말 반응이 다양했는데 이건 무슨 링컨 짝퉁이냐부터 시작해서 제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건 외국인 반응 중에 나스카 머신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 같다. 여하튼 사실 G90이 처음 나왔을 때 G80하고 GB80 스파이샷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런 반응 보이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기존 G80 디자인이 워낙 예뻤기 때문에 사진으로만 봐도 참 예뻤던 그런 차였죠. 연식이 좀 오래돼서 실내가 좀 올드한 것 빼고는 눈으로 보기에는 참 괜찮은 차였습니다. 저희 일대 법인 차였던 G80 스포츠, 참 되게 예뻤죠. 준대형 세단 치고는 빨간색이 꽤 잘 어울렸던 그런 차였습니다. 여름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한번 퍼졌던 거 빼고는 그런데 이제 G90 때문에 고기불판이다, 링컨 짝퉁이다 이런 수식어들이 붙다 보니까 신형 G80하고 GV80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GV80은 특히 나오기 전부터 여러 번 출시 일정도 번복하고 번복한 이후에는 또 품질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현대가 현대했네. 자, 그런데 GV80이 출시되고 나서부터 새로운 패밀리룩에 대한 평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긍정적인 쪽으로 조금씩 기울어지는가 싶더니 아직은 뭔가 아쉽다, 뭔가 더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남아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G80이 출시되면서 디자인만큼은 거의 2급에서 끝판왕이다, 디자인하고 가격은 벤츠랑 BM 따라잡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G90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왜냐면은 이건 사실 EQ900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완전히 새롭게 나오는 GV80에서 조금 많이 다듬어지고 정리됐던 디자인이 G80에서 비로소 완성된 느낌, 이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인터넷의 긍정적인 반응은 다행히 실구매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출시 하루 만에 22,000대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죠. 이게 현대차 그룹,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 모든 차종 다 합해서 역대 최다 첫날 계약 건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제일 낮은 가격만 해도 5,200만 원이 넘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은 정말 대단한 기록이네요. 디자인도 좋고 계약 건수도 역대급이라 하니 마냥 잘 나갈 줄 알았으나 제가 우려했던 일이 하나 또 터졌습니다. 제 영상이나 기사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차 신차 리뷰에서 특히 마무리 멘트로 자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발 이번 신차는 품질 이슈 없길 바란다, 이런 멘트들. 그런데 제가 예언을 한 거라기는 조금 부끄럽고요, 거짓말입니다. 어쨌든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잘 못 보셨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제 좀 보이세요? 아래 스크래치 같은 거, 이거 말고 이건 먼지인 것 같고요. 보시면 위아래 색깔이 다릅니다. 제가 모르는 투톤 옵션이 있나 봤더니 그런 건 아니고요. 조립 불량입니다. 사진상으로 보면은 차 색상이 로열 블루인데 카본 메탈 부품이 잘못 들어간 것 같네요. 제보해주신 분에 따르면 이게 고객이 인도받은 차가 아니라 시승차라고 합니다. 시승차에서 이런 문제가 벌써 발견됐다는 게 참, 이건 좀 그렇네요. 이게 기사화가 안 돼서 그렇지 GV80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 같은 차입니다. 자, 이게 1번 사진, 이게 2번 사진. 따로따로 보시면 잘 모르겠죠. 자, 양쪽에 놓고 보면은 이렇습니다. 다른 문짝은 다 브라운 컬러인데 조수석 문짝 하나만 그린으로 조립된 겁니다. 이게 제보해주신 분에 따르면은 이 차도 고객 인도차가 아니라요, 전시차라고 합니다. 직원분도 이 사진 찍으신 분께서 말씀해주셔서 눈치를 챘다고 하고, 이 게시글이 처음 올라온 게 1월 18일입니다. 한창 GV80 출시 이후에 따끈따끈할 시기였죠. GV80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변속기 결함. 뒤로 넣었는데 뒤로 가는, 이것 때문에 뒤로 80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죠. 중요한 거는 같은 부품을 쓰는 G80도 문제가 없을지, 이게 참 걱정입니다. 어쨌든 다른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은 주지 불량 관련해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라서 사실 이건 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스팅어도 실내 내장재가 다른 색깔이 조립돼서 나왔던 사례가 유명하죠. 그런데 이번엔 프리미엄을 외치는 제네시스가 그것도 완전히 새롭게 출시한 신차 두 종류 모두 조립 불량이 나왔습니다.
같습니다. 이게 정말 현대차가 원하는 프리미엄이었을까 싶네요. 자, 품질 검수팀 분명히 있죠. 이거는 직물기죠. 이게 고객한테 인도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투톤 에디션 옵션이 생긴 것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조립이나 도장 불량이나 이런 초기 품질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국내 자동차 인수 문화가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산차 타시는 분들 중에는 직접 공장 가서 스스로 검수를 하고 차를 인도받거나, 동호회에는 신차 검수 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정보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심지어는 전문 검수 업체까지 생겼을 정도니 이건 사실 현대차뿐만이 아니고 모든 브랜드에 있는 검수 파트들, 이건 진짜 반성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관리 감독을 더 신경을 써야겠죠. 다른 차들도 사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네시스에서 이렇게 초기 조립 품질 문제가 발견됐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현대차가 우선 일종의 보여주기식으로 차원이 다른 프리미엄을 선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제네시스는 사전 계약도 안 받고 옵션 구성도 인디오더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디자인하고 편의 장비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옵션지이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고, 반면에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크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고요. 어쨌거나 국내 도로에 최적화되어 있는 편의 장비는 현대차가 많이 우수하죠. 파워트레인은 아직까지는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에 비해 부족한 게 정말 많지만, 승차감은 이전 세대 제네시스 라인업에 비하면 새로운 모델 라인업들은 꽤 많이 발전했습니다. 독일차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승차감 정도까지는 많이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자동차 시장 동향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이런 생각 많이 하셨겠지만, 결국 조립 불량, 도장 불량, 품질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력이거든요. 처음 한두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어도 이게 실수가 반복된다면 그건 실력이죠. 제가 일본차 관련해서 브리핑 영상을 많이 내보내드렸고, 그리고 브리핑 영상 중에 비슷한 주제로도 얘기를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배울 건 배워서 우리 걸로 만들고 이거를 우리만의 실력이자 캐릭터로 만들어가야 하는데, 제네시스는 아직 그런 한 방이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아무리 까도 국내에서 그렇게 잘 팔리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분들 말이 틀린 게 아니죠. 근데 사실 길게 보면은 제네시스가 그래도 북미 같은 큰 시장에서 렉서스 정도는 따라잡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국내 판매량에서만 만족하다 보면 렉서스는 무슨 일본 내수용 차처럼 국내에서만 잘 팔리는 차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일본 차는 일반 브랜드나 고급 브랜드나 일본 내에서 잘 팔리는 차가 따로 있고 해외 시장에서 잘 팔리는 차가 따로 있는데, 제네시스는 모든 라인업이 국내에서만 잘 팔리고 해외에서는 또 안 팔리면은 이건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죠. 국내 판매량에만 너무 자기 만족하고 이 판매량만 두고 잘 만든 차, 좋은 차를 따지게 되면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완성차 브랜드 가지고 있는 나라 치고 자국차가 안 팔리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선 미국차가 제일 잘 팔리고 독일에서는 또 독일차가 제일 잘 팔립니다. 한국에선 한국차가 제일 잘 팔리죠. 자,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죠. 국내에서 쉐보레가 안 팔린다고 엄청 무시해도 미국 가면은 현대차보다 쉐보레가 훨씬 많이 팔리죠. 그럼 쉐보레가 현대차보다 무조건 좋은 차가 되나요? 반대로 또 한국에서는 현대차가 훨씬 많이 팔리고 쉐보레가 훨씬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현대차가 쉐보레보다 무조건 좋은 차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이렇게 따지면 끝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네시스가 좀 갖출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내실. 이 내실이라는 건 곧 신뢰죠. 지금 사실 제네시스를 진정한 프리미엄 브랜드로 내세우고 싶으면 공장부터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기업 입장에선 손해 갖고 왜 해야 하나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 브랜드 치고 이 정도 손해와 투자 안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잘 통하는 브랜드들은 더 그렇죠. 그 고리타분하다는 렉서스도 슈퍼카 하나 만들려고 9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아니, 일본 차 정도는 이제 이겨줘야죠. 얘네를 이기려면은 당연히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건데,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에서 진짜 기존의 현대차와는 차원이 다른 품질을 느낄 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대중적인 브랜드와는 다르게 장인정신 같은 걸 느낄 수 있다던가, 뭔가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특별한 게 있어줘야 하고,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서 지금부터 슬슬 시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 쭉쭉 나가려면은 현대차가 좀 뒷받침해주고, 제네시스는 이미지 메이킹을 좀 잘 해줘서 나가야 하는데 어딘가 많이 꼬여있죠. 이게 신생 브랜드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게, 제네시스의 뿌리 현대차는 또 신생 브랜드가 아니고 개발 노하우라든가 프리미엄 브랜드를 찾는 소비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 정도는 충분히 알 겁니다. 기준을 국내 소비자 말고
프리미엄 브랜드를 찾는 소비자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이런 게 안정화되면은 뭐 제네시스 내에서도 고성능 모델들이 나오고 제네시스를 타는 사람들이 과시할 수 있는 상징적인 모델도 나와주면 완벽하겠죠. 조금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현대차가 많이 발전했다와 현대차가 많이 좋아졌다는 조금 구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포니 엑셀 뭐 이런 차 나올 때에 비하면 진짜 많이 발전한 건 맞죠.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눈부신 발전을 했으니까 이건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많이 좋아졌다라는 말은 뭐 물론 디자인이나 장비 같은 것들이 수준이 많이 올라왔지만 진짜 좋아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있던 문제점들을 모두 개선했을 때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소개해드렸던 조립 품질들, 이건 진짜 검사하는 분이 한 번만 좀 둘러보면은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나온다는 게 참... 현대차 전체적으로도 이 초기 품질의 기준을 확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갑자기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영상 보시는 이런 급발진, 이거는 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뭐 기회가 된다면 관련된 분들 인터뷰라도 좀 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쨌거나 조립 품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니까 이건 뭐 후속편으로 좀 미루고요. 파베량 역대급, 좋은 디자인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현대차가 직접 포부를 밝혔던 것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제네시스가 놀았으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려면 지금부터라도 제네시스만의 정체성을 위해서 무언가 발빠르게 바뀌는 게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잘 안 보입니다. 디자인 아이덴티티는 충분히 잡힌 것 같은데 그래서 디자인 말고 현대차랑 다른 건 뭔데? 했을 때 쭉 나열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슬슬 갖춰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차 관련해서 비판하기가 좀 힘들죠. 힘들다기보다는 좀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지난번 저희 영상들 보셨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골목식당이 떠올랐습니다. 최근에 공릉동 찌개 백반집 기억하실 겁니다. 오랜만에 좀 힐링되는 에피소드였죠. 이 찌개 백반집이 사장님의 마인드랑 그리고 백종원 대표가 준 솔루션이 현대차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찌개 백반집 사장님만큼의 선한 마음이 현대차에게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루션 자체는 어느 정도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거였죠. 뭐 다음 손님과 사장님 자신을 위해 쉬는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이걸 좀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페리세이드가 대표적이었고 제네시스도 지금 생산 포화 상태, 진짜 말 그대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차를 만들어야 하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와서는 안 되는 실수까지 나오고요. 이게 쌓이다 보면은 그 품질 불량이 브랜드 이미지가 되고 현대차가 꿈꾸는 프리미엄 브랜드랑은 거리가 멀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끝나갈 때쯤에 백종원 대표가 누가 옆에서 싫은 소리 안 하면 못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내의 소비자들은 싫은 소리 잘 안 하시죠? 판매량 보세요. 이게 싫은 소리 잘 안 하시니까 이렇게 판매량이 나오지.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뒤에 가서 글을 씁니다. 블로그에 음식 후기 올리듯이 품질 관련해서 뭐 동호회나 커뮤니티에 글을 쓴다고요. 해외에서는 또 가차 없죠. 가격은 물론 괜찮겠죠, 다른 브랜드들보다. 근데 이게 싼 게 비지떡이 되면은 그 옛날 현대차처럼 제네시스도 그냥 싸서 타기 좋은 차,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소비자들 싫은 소리에 좀 가장 먼저 귀 기울여야 하고, 저 같은 사람들의 싫은 소리도 좀 그냥 지나치는 것보다는 한두 번이라도 좀 들어보고 뭐 내부 상황 체크도 좀 해보고 이런 게 사실 베스트죠. 물론 제네시스 사신 분들은 다 잘하신 거예요. 이게 차라는 게 사시는 분 돈이라던가 뭐 환경이라던가 이런 걸 다 고려하고 사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본인 마음에 드는 차 사셨으면은 그게 최고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차 사신 분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 현대차와 제네시스에게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막 차를 잘못 샀나 이렇게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이런 주제들이 차주들끼리 막 싸움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뭐 소비자들하고 회사 간의 비판거리가 돼야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발전 없습니다. 뭐 우리 독자분들은 그러지 않으시리라 믿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네시스 관련해서 그리고 오늘 영상 관련한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토포스트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